그런지 남편은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라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때까지 한평생 볼 건데 지금 꼭 봐야겠어? 미안한데 나도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빠,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잠깐 보자고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못 보면 못 본다고 좋게 말하면 되지. 아이 몰라, 나 지금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연락할 테니까 그 전까지 제발 나 좀 그만 내버려둬. 화를 내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제가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엄마가 결혼하기 전이라 예민한가 보네.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날부터 저의 기분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더 꼬투리 잡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니 남편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친구들과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을 하겠다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일단 먼저 메이크업 샵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윤서방이랑 사돈들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거라니? 늦는다고 연락은 왔어? 아니,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연락이 안 되셔. 늦어도 9시까지나 와야지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지?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나신 건가? 사고가 났어도 여기에 먼저 연락을 줘야지. 그 양반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날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라니. 남편이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불안해서 침이 자꾸 바싹 말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이 정도면 일부러 연락이 안 되는 거라는 판단이 든 저는 신부 화장을 받다 말고 부모님들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저희 쪽 하객들은 한가득인데 남편 쪽 하객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 축의대에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유진아, 엄마가 볼 땐 이 인간들 참수탄 것 같다. 일단 엄마랑 아빠가 우리 손님들한테 잘 말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윤서방한테 계속 전화 걸어봐. 결혼 당일 남편과 시댁이 잠수를 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세상이 반쯤 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런 황당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도 무너지지 말고 어른스럽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단단히 먹고 계속해서 남편 쪽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것들이 사기죄를 고수를 쳐먹어야지 연락을 먼저 하려나?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오빠도 결혼식 때 할래 도망가고 돈도 돈인데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나 어떻게 살아. 네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살아. 그 녀석 인생 엄마가 족쳐버릴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 인간들 네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잠수탄 결혼식 당일에도 그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과 시댁은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 미안해.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고소만 취하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할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나는 오빠랑 오빠 가족들이 왜 그날 잠적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것도 말 못해주는 거야? 그 이유만 말해주면 고소 취하해줄게. 제발 말해줘. 미안해. 그 이유는 말 못할 것 같아. 돈은 몇 배로 쳐서라도 줄 테니까 고소는 꼭 취소해주기 바란다. 끊을게. 왜 잠수를 탔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남편은 그 이후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그 외에 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그 결혼으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그놈의 집안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소송에서 치더라도 그 인간들 맘 편히 발 뻗고 못 살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엄마 절대 말리지 마. 엄마, 나는 더 이상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다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잊고 살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그냥 소송 취하해줘. 저도 엄마 말대로 지더라도 소송을 걸어서 남편과 시댁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냥 파혼을 당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날 남편과 시댁의 잠수로 쪽팔리게 파혼을 당한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 저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울며불며 부탁을 하고 정신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부모님이 소송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그 인간들 인생 망치는 것보다 그래도 죽어가는 내 딸 살리는 게 우선이지. 유진아, 일단 너부터 살고 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의 성격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차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애써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굳이 안 만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았었죠. 그러다 어떤 남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유진아, 근석이 꼭 붙잡아. 아빠랑 엄마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너도 이젠 잘 알지? 근석이 걔 보니까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너랑 공부가 될 것 같더라. 엄마와 아빠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똥차가고 벤츠가 제게 온 곳이었죠. 남자친구는 연애 1주년에 청혼을 했는데 처음엔 결혼하는 게 무서워 거절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과거와 저의 아픔을 다 감싸 안아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결국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청혼을 받아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희가 지낼 신혼집을 구해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결혼식을 언제 하든 상관 말고 내가 준비해온 신혼집에서 지금부터 같이 지내도록 하자. 네가 결혼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남자친구의 말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용기를 내어 혼수까지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결혼식은 천천히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우리 이 집에서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보자. 내가 너 평생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줄게. 남자친구의 말대로 신혼집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정말로 걱정 근심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주는 남자친구와 매일을 함께하니 행복이라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쫓아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제 삶에 또다시 끔찍하기만 했던 지난 과거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옆집에 누구 이사 오나 봐. 가구가 새 거인 거 보면 신혼집인 것 같은데. 가서 인사하고 말 한번 걸어볼까? 주말에 남자친구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 비어있던 옆집에 누군가 이사 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가구도 새 거에 젊은 남녀가 서 있는 걸 보니 옆집에도 저희 같은 신혼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남편과 인사를 나누러 다가갔는데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젊은 부부의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이사온 신혼부부는 다름 아닌 5년 전 결혼식 당일날 잠수를 탔던 전 남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사 오셨나봐요? 두 분도 신혼부부이신가요? 저희도 신혼부부로 3달 전에 이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살갑게 인사를 건네자 전 남편과 그 옆에 있던 여자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희 짐 정리되는 대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이웃이고 같은 신혼부부니 자주 소통하면서 지내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서요. 제이야, 너는 대화 나누고 있어? 오빠 잠시 안에 좀 갔다 올게. 전 남편이 저를 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와 결혼했나 싶어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전 남편 아내 되는 사람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때 저희를 향해 눈웃음을 지어 보이는 전 남편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의 아내는 다름 아닌 5년 전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봤던
그 어린 여직원이었습니다. 두 분 결혼식은 올리셨어요? 아직 결혼식 안 올리셨죠? 저요? 제 결혼식은 다음 주에 올려요. 오늘 신혼집에 가고 들어오는 날이라서 왔어요. 두 분은 결혼식 올리셨겠네요? 아니요, 저희도 아직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희도 얼른 결혼식장도 잡고 해야 되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세요? 이 근처에 괜찮은 결혼식장이 있어요? 저는 마치 정보를 물어보는 것처럼 태연하게 전 남편의 결혼식장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본 전 남편의 아내는 저에게 아주 신이 난 듯 자신의 결혼식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분 하시려거든 제가 하는 곳에서 하세요. 가성비가 좋아서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주말에 예약하려면 예약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일요일은 예약하기가 그나마 쉽더라고요. 일요일에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전 남편의 결혼식 위치와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완벽하게 알아낸 저는 전 남편의 아내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난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까 하다가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가 사무실에 들어온 젊은 여직원이랑 괌에서 바람이 나서 결혼식 날래 잠수를 탔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 결혼식 전날에도 나한테 그렇게 화냈던 게 친구들이랑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있어서 그런 거였나 봐. 그날 둘이 있으면서 나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 나 정말 그 두 인간 보자마자 때려 밟아 죽이고 싶었는데 근석이 때문에 겨우 참았어. 잘했어 유진아. 근석이 앞에서 그래봤자 소용없고 그 인간들 결혼식장 가서 뒤엎어버리는 게 차라리 100번 나아. 엄마가 그날 같이 가서 엎어줄게. 엄마만 믿어. 엄마는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같이 결혼식을 엎자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 처음엔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늘 조용하기만 하던 제 막내 여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몇 년 동안 옆집에서 같이 살면서 마주쳐야 되는데 언니 그렇게 살 수 있어? 언니 지금 형부 만나서 행복하다면서. 근데 그 행복을 또 그 사람들이 깨버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찾은 언니 행복을 깨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이런 행복을 지금의 남자친구 덕분에 겨우 되찾았는데 또 전 남편 때문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만 괜찮다면 내가 결혼식장에 같이 가줄게. 결혼식장 없는 일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저는 저보다 흥분한 엄마를 집에 두고 막내 여동생과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전 남편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땐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끝내놓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례석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착석을 하고 신랑 신부 입장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뜬금없이 나타난 저를 사람들이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막내 동생이 막아서준 덕분에 저는 주례석 마이크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신랑 윤성호 씨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신랑 쪽 하객분들을 기억하시죠? 결혼식 당일날 윤성호 씨와 윤성호 씨의 가족들이 말도 없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결혼식 당일날 영문도 모르고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윤성호 씨가 오늘의 신부인 이재희 씨랑 바람이 나서 저를 결혼식 당일날 버린 거더라고요. 저의 말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이 되실 뻔했던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여길 와 있어? 당장 내려오지 못해?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여길 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네 발로 내려와. 부모인 당신들도 똑같아. 결혼을 앞둔 아들이 바람이 났으면 달려서 어떻게든 결혼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예의를 갖추고 우리한테 파혼을 통보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아들이랑 같이 결혼식 당일날 잠수를 타?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5년 전 있었던 사실을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자 예비 신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쪽팔리게 무슨 짓이니? 우리도 우리지만 너도 얼굴 팔리고 요거도 먹게 될 텐데 제발 그만 좀 해주렴. 제가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네들 딸이 결혼 앞둔 남편 꽂혀서 제 인상 파토 내고 이 결혼 올리는 거요. 당신들도 알고 있었냐고요? 제가 신부 측 부모님들께 소리를 지르자 밖에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던 신랑과 신부가 식장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전 남편의 아내는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누가 우리 여기서 결혼한다고 말해준 거야? 이미 5년이나 더 된 일 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네 입으로 오늘 여기서 결혼한다고 나한테 말해줬잖아. 너희 신혼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나야. 우리 집 옆집에 신혼집 차린다고 이사온 너네들 보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내가 니네 얼굴 알아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온 줄 알아? 너희가 그러고도 곱게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의 말에 전 남편의 아내는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버림받은 본인을 탓해야지. 왜 여기 와서 남의 결혼식을 깽판 치는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전 남편의 아내의 목소리가 제 앞에 높인 마이크를 통해 타고 식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엄마가 기절을 했고 결혼식장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식을 망칠 만큼 망쳤다 생각한 저는 주례석에 내려와 로진버드 위에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전 남편의 뺨을 날려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바람이 났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사무실 젊은 여자랑 바람 났다고 말하기 쪽팔려서 왜 우리 결혼식 당일날 잠적했는지 이유를 말 안 해줬던 거구나.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인 줄 아니? 죄를 지으면 5년이 지나서라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 전 남편의 뺨을 들이고 속이 후련한 상태로 결혼식장을 벗어나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 인간도 똑같이 제 뺨을 날리려나 싶었는데 전 남편이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한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말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어떻게든 너한테 상처 안 주려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결혼식 전날 제이랑 있으면서 사랑 없이는 평생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말도 없이 그날 그렇게 잠수를 탄 거야. 미안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네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니라 전현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됐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결혼식을 망친 두 인간의 결혼식도 제 손으로 보기 좋게 망쳤고 그로 인해 그들도 보기 좋게 파혼을 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신부의 아버지는 꽤나 높은 직급의 경찰관이었습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부적절한 관계로 이뤄진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파혼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결혼식장에서와 다르게 다소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바라던 대로 우리 파혼했고 제이 장인어른한테 머리까지 깎여서 집에서 쫓겨났어.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니? 속 시원하네. 정말 잘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차린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너 파혼한 것도 그렇고 신혼집 빼는 것도 이번이 2번이네. 이왕이면 3번 같이 채우지 그래? 파혼하는 게 네 취미잖아. 너 지금 나랑 말장난치냐? 너 때문에 내 결혼 망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해서 망친 결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니? 고소라다고 싶으면 고소해봐. 내가 겁먹을 것 같아?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스스로를 원망하도록 해. 전 남편은 말로는 고소를 하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하며 저를 협박했지만 결국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희 신혼집 옆에 신혼집을 차린 전 남편이 집에 있던 모든 가구를 빼가는 걸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 결혼식장에서 깽판에 치고 온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를 믿고 제 곁에 있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감사의 따름입니다. 저희도 이제 곧 결혼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픔이 많은 저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평생 내조를 하며 저도 남편이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행복만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것 없고 옛말도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하니 우리 뒤 짓지 말고 인간답게 잘 살아보도록 해요. 복수는 제가 한 것이지만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